오중족골 골절,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부위별로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레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술을 마치고 오느라고 이렇게 수술복 차림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오중족골 골절의 부위별 치료입니다. 오중족골 골절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제가 따로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냐. 오중족골 골절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고빈도 손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중족골은 발의 가장 외측에 발등에 존재하는 뼈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발목을 삘 때 체중이 발목을 누르는 힘과 지면에서 올라가는 이 지면 반발력이 교차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부러지는 뼈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발목을 접질릴 때 동반 손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고빈도, 다빈도 손상이고요. 발목을 접질렸는데 발등이 아프거나 발 외측이 심하게 아프고 부은 경우에 거의 90% 이상 오중족골 골절이 동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중족골 골절에 대해서 왜 부위별로 치료 방법이 다르냐? 부위별로 잘 붙는 부위와 안 붙는 부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오중족골, 이 뼈 안에서 가장 발가락 쪽에 있는 원위부, 여기는 뼈 붙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발등 쪽에 위치하는 근위부, 이 부분은 뼈 붙는 능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어긋나지 않아도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저부는 힘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생각외로 뼈가 굉장히 잘 붙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중족골 이 짧은 뼈 안에서 부위별로 붙는 능력이 다르고 치료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내가 오중족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 치료 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의사들과 상의하기도 편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중족골의 원위부, 발가락 쪽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뼈가 붙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힘이 걸립니다. 발목이 꺾이는 힘과 지면 반발력이 교차할 때 원위부가 부러지면 힘이 걸리는 그 길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큰 힘을 받아요. 그래서 크게 돕니다. 많이 어긋나거나 많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첫 번째는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경우에는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골 유압을 얻을 수 있고 뼈가 잘 붙일 수 있고 환자분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어긋나고 딱 보기에도 비어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붓기까지 기다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환자분은 뼈가 안 붙었다는 불안감과 뼈가 안 붙었으니까 의사는 계속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생활에 제한이 많이 돼서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딱 수술로서 어긋난 부분을 맞춰 놓는다면 환자분도 안심하고 빨리 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중족골 골절의 원위부는 뼈가 잘 붙는 부위이지만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고 많이 어긋나거나 박살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중족골 골절의 근위부, 발등 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뼈에서 피가 굉장히 안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피가 굉장히 안 가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게 골절이 돼도 잘 붙지 않고 조금 붙는다고 하더라도 재골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부분이 골절이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를 하나 넣어주는 수술을 권합니다. 나사를 넣어주면 이 나사가 피를 더 통하게 하고 이 나사가 고정함으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안 붙을 가능성이 높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로 이러한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저부.
가장 발끝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장 많이 부러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오중족골 골절이 다빈도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부러지는 골절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힘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붙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뼈가 잘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금방 안정화되고 금방 잘 붙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웬만큼 어긋나도 추후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뼈만 잘 붙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뼈가 워낙에 잘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95% 이상의 환자들한테서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족골 골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비수술적인 치료는 기간이 어떻게 되고 수술적인 치료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 부위별로 제가 치료 방침을 다르게 말씀드렸지만 치료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오중족골 골절이 있는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4주 기부스를 하고 걷습니다. 그리고 4주 재활을 하고요. 총 8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골유압, 뼈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6개월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8주간의 치료 기간이 끝난 다음에 뼈가 엑스레이상에서 붙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환자분들을 일상생활에 복귀시키고 6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뼈가 붙는지를 확인하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3박 4일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술하기 전날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이틀간 통증 조절을 한 뒤에 퇴원을 하는데, 마취는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 등 심한 마취를 하지 않고 발하고 발목만 마취를 하고 수술장에서는 재워드려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수술을 한 뒤에 나오시게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동일하게 4주 기부스를 하고 걸어 다니시고요. 4주 재활해서 총 8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수술을 하면 다 잘 붙습니다. 저희 두발로 병원에서 오중족골 골절을 치료를 할 때에는 오중족골 골절이 고빈도 손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할 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분별한 수술은 아니지만 필요한 건 해야 되는 거죠. 뼈가 잘 붙는 부위, 원위부나 기저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벌어지거나 어긋나면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뼈가 안 붙는 부위는 근위부, 이 뼈가 안 붙는 부위는 명확하게 저희는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로 성공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위부나 기저부, 뼈가 잘 붙는 부위에 안정적이고 많이 어긋나지 않은 골절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비수술적인 치료는 치료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4주간 기부스를 하면서 그 뼈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환자분을 계속 지도해주고, 그 다음 4주간은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저희가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족골 골절, 다빈도 손상이지만 저희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